자, 공시로 통해 주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고요. 이 금요일 코너가 월요일로 이제 이번 주부터 조금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 날 뵙고 월요일 날 또 뵙고. 네, 그러네요. 정신없습니다. 자, 공시가 또 뭐가 나왔을까? 주말에 많은 걸 찾아오셨을 텐데 네, 어떤 기업 볼까요? 일단 나인테크라는 회사를 먼저 얘기 드릴게요. 나인테크 네, 좀 생소한데. 2차 전지 장비 회사고요. 원래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로 시작했던 회사인데 2016년부터 이제 2차 전지 사업부를 신설해서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장비가 좀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수주받은 것도 그런데 라미네이션 앤 스태킹 장비라고 라미네이션 스태킹. 네, 라미네이션 앤드 스태킹 이게 합쳐진 공정이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 그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는 스태킹은 G스태킹이라고 하는 공정인데 네. 이렇게 쌓는 거 아니에요, 결국? 네, 역시 이렇게 분리막이 되는 것들을 네, 이렇게 양쪽에 되는 특혜에 걸 쌓는 쌓는 건데, 분리막을. 네, 근데 LG만 이게 롤투롤로 그 라미네이션으로 한 다음에 스태킹을 하는 다른 장비를 갖고 있거든요. 다른 공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이제 나인테크가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LG에만 공급하는 장비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고요. LG 엔솔 향이겠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LG 전자로 나왔어요. 전자로 네. 나왔어요? 그 보니까 그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LG 전자 쪽에서 그 이 장비를 만든 다음에 아마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공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특이하게 전자 쪽으로 계속 수주가 나와요. 네. 근데 결국엔 2차 전지 쪽인 것 같다. 그렇죠. 2차 전지 쪽이죠. 근데 이번에 수주 규모가 꽤 컸습니다. 639억 원이고 22년 매출 72% 정도 되는데 2022년도 매출 전체에 비하면 72%를 네. 이번에 한 방에 공시로 했네. 그렇죠. 근데 네. 회사 입장에서도 이번 수주가 사상 최대 수주였습니다. 근데 LG 관련된 수주가 이번에만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을 때 5건 연속으로 나온 거고요. 이 수주 규모가 총 한 1,14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매출이 888억이었고 이 중에 한 40% 정도가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 뭐 400억이 좀 넘었다고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수주 잔고 지금 관련된 이제 5건 수주만 해도 1,140억이니까 2차 전지 쪽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LG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나인테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비 수주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주식 중에서 나인테크가 소외됐었거든요. 네. 주목을 많이 못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 장비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 회사가 좀 재밌는데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PLP 관련된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패널 레벨 패키지? 네, 패널 레벨 패키징. 지금 이제 지금 HBM 때문에 PLP가 사실 주목을 못 받고 있긴 한데 뭐 PLP도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으로 차세대로 좀 밀고 있는 후공정 관련된 공정이기 때문에 뭐 PLP에 관련된 것도 좀 주목할 만하다. 근데 삼성으로 수주 나간 건 아니었고 싱가포르 쪽으로 수주가 나왔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PLP 관련된 레퍼런스가 쌓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관심을 가질만 하고 회사에서도 이제 인터뷰한 걸 보면 올해 최소한 5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어요. LG 관련된 수주가 충분히 이제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매출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시장이 2차 전지 관련되는 거는 조금 이제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외된 종목으로서 뭐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뭐 지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주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인테크? 네, 나인테크. 약간 소형주긴 하네요. 1,500억 정도 되는. 그렇죠. 사실 공시로 대형주를 보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네.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뭐 예전에 건설사들 보면 공시가 하루에 뭐 10개씩 나와가지고 이거 다 볼 수는 없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기업은 역시나 이제 작은 기업인데 참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 이제 곧 휴가 시즌인데 방학 시즌도 겹쳐서 그렇죠. 지금 비 때문에 우울한 하루들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여행사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 때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회사가 무차입 경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에 있어서는 한계가 좀 있긴 했었는데 반대로 무차입 경영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상대적으로 잘 버텼던 회사다.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만 있었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견디고 난 이후에도 지금은 무차입 경영을 이어가고 있고요. 근데
좀 주목할 게 뭐냐면 1분기 실적이에요. 1분기 실적이 매출액 147억에 영업이익 18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를 보면 매출액 10억, 영업이익 적자가 32억. 4분기만 해도 매출액은 64억에 영업 적자가 31억이었어요. 근데 1분기에 급격하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근데 이게 일회성이냐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게 좀 보여요. 보면 어떤 거냐면 이 회사 부채가 2021년 말에 65억에서 22년에 330억으로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채가 이게 좀 회사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채의 내용이 중요해요. 여행 수탁금이라고 해서 여행자들이 이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넣잖아요. 그렇죠. 그 자금이 이제 부채로 잡힌 건데 어. 그 금액이 21년 말에 10억 원에서 22년 말에 225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아, 그 예약금 형태로 뭐랄까 디파짓 그렇죠. 디파짓 해놓은 거죠. 금액이죠. 네. 그 금액이 늘어났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 기업 입장에서 참 좋은 여행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부채로 잡혔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부채의 성격이 다르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좋은 건가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까봤을 때 이게 매출로 연결되는 부채구나라고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23년 1분기를 보면 이 관련된 여행 수탁금이 261억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영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1분기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2019년에 보면 매출액이 600억에 영업이 71억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29년 말 그리고 2018년 말 이때 보면 여행 수탁금이 약 2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거의 정상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구조조정 때문에 비용에 대한 절감이 일어나서 이익률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회사가 주가가 오히려 7월 기준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분명히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1분기에 보여줬고 2분기에도 상황이 분명히 호전될 게 이제 보이는 상황인데 이 회사 주가는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천리 자전거가 이제 최대 주주인데 삼천리 자전거가 7월 7일 딱 저가를 기록한 그날부터 해서 한 22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장내 매수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한 1,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분율 거의 2%포인트 정도를 매수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지분은 이제 37%까지 높아졌는데 삼천리 자전거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한 이유는 있을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은 여행이 분명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가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좋은데 거래량이 죽었구나. 와. 거래량 죽었죠. 네, 거래량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주목만 받으면 갑자기 그 거래량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집은 어렵죠. 그렇죠. 지금 당장에. 네. 이게 참 거래량 없는 기업들은 물론 이제 당국이 무조건 이제 그렇게 규제할 수는 없죠. 우선주 일부가 이제 뭐 상장 폐지가 되잖아요. 네네.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렇죠. 환금성이 없다는 거는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최대의 약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하고 좀 교류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 네. 증대에 대해서 거래소도 그걸 좀 알고 인지하고 네.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은 회사의 그 본질은 그렇게 하자는 없는 거고 1,200억 네. 시가총액. 자, 세 번째 공시로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공시는 사실 이게 엄청 매력적인 건 아니었는데 참조여행 연계해서 그 최대 주주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 네. 방금 이제 참 좋은 여행을 삼천리 자전거가 장내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삼천리 자전거도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액은 크진 않았어요. 한 3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었고 이게 삼천리 자전거가 최대 주주인데 삼천리 자전거와 참 좋은 여행은 사실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랐거든요. 삼천리 자전거는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큰 수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이제 자전거를 사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배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자전거를 사서 배달을 하려고 하는 수요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삼천리 자전거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지금 보면 주가는 52주 신저가,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가 낮아요. 삼천리 자전거는 이제 오히려 역풍이 생기면서 배달 수요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출퇴근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전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꺾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삼천리 자전거 주가가 꺾이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참 좋은 여행은 그 반대 상황인데 주가 꺾이는 게 사실 이해는 잘 안 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상반기에 실적이 분명히 이제 계절성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인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삼천리 자전거가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거나 참 좋은 여행이 지분법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참 좋은 여행의 실적이 더해지면서 뭐 실적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천리 자전거의 최대 주주도 삼천리 자전거도 사고 삼천리 자전거 밑에 있는 참 좋은 여행도 사고 이렇게 됐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거래량이 더 주거든. 여기는 어렵죠. 왜 이러지 도대체? 이게 근데-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묶여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안 높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30%대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통 주식이 어디에 이렇게 다 잠겼지? 궁금하네. 삼천리 자전거는 저기 그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어디? 주식농구. 아, 박영욱 네네. 씨. 그건 모르겠네. 찾아봐야 되겠지만. 네. 하여튼 잠겨서 좀 그러네. 다음 기업은 또 뭐죠? 다음 기업은 네오위즈 홀딩스입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네, 네오위즈 홀딩스. 게임 쪽은 장호진 팀장이 또 일각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오위즈 홀딩스는 네오위즈와 그다음 네오플라이의 모회사예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오위즈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오위즈가 최근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피해 거짓이라고 이제 콘솔 게임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소울 라이크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콘솔에 있는 소울이라고 하는 장르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때려 부수는 게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피해 거짓이라는 이 게임 때문에 네오위즈 주가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사실 네오위즈 홀딩스는 피해 거짓의 모멘텀을 못 받았었거든요. 네오위즈 올라가는 만큼 주가가 못 올랐는데 네오위즈가 이제 오히려 피해 거짓 출시는 안 됐지만 네오위즈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오위즈 홀딩스는 같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피해 거짓은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피해 거짓 기대감 빠지면서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도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100억을 발표했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2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이면 전체 주식의 5%를 지금 매수하기로 발표한 거예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주가에는 관심이 있군요. 관심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유동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최대 주주랑 이제 자사주가 이미 많기 때문에 유동시가총액의 13%를 순매수하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사 거래량이 굉장히 작거든요. 거래량이 10억도 안 돼 하루에. 근데 100억 원 장내 매수를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네오위즈 홀딩스를 볼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두 가지긴 한데 하나는 이제 피해 거짓이 과연 나왔을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이느냐, 네오위즈의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물론 가장 중요하긴 하고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사주 의무 소각입니다. 자사주 보유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무 소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만약에 이게 자사주 보유 부분에 대해서 의무 소각이 법제화 된다 그러면 네오위즈 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사주가 지금 25%, 지금 현재 20%고 추가로 5%를 매입한다 그러면 25%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주식의 4분의 1을 자사주로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사주 의무 소각 일부라도 이제 소각이 된다 그러면 네오위즈 홀딩스에 대한 지분 가치가 완전히 지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찌 되는 건가? 그러면은 주식의 밸류도 바뀌겠죠. 일단은 확 뛰겠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네. 그렇군요. 게임주. 하여튼 뭐 더 들어보려니 자꾸 여기까지 하라 그래서 네. 나무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다음에 또. 아픈 손가락. 네네. 알겠습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